안녕하세요. 한 번에 끝내는 라이브 커머스 제 5차 시 강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아카데미 원장 김지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의 3단계 방송 진행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소개하고 보여주고 소통하라.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도만으로는 선뜻 쇼호스트에 도전할 용기가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말 그대로 오늘 배우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오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워서 바로 따라하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진행 공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 경험이 많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요약 정리했으니까요. 보고 바로 따라하세요. 이대로 하시면 어느 정도 초급, 중급 수준의 쇼호스트 느낌은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기본 준비 사항입니다. 단순히 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상품 디스플레이는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화면은 너무 작아요.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TV 홈쇼핑에서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정중앙에 놓으시고요.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깔끔하게 핵심만 담아주세요. 단 무너지지 않게 안정감 있게 상품명이 제대로 보이게 놓으시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실수 안 하시려면 색상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가장 핵심은 화면 배경이 되는 색상과 상품의 컬러가 동일 색상으로 겹치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흰색 배경에 흰색 상품, 도드라지지 않겠죠? 효과적인 컬러 선택은 상품과 배경이 살짝 대비되는 색상, 그래서 상품이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러한 컬러 조합을 생각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쇼호스트 의상도 중요한데요. 상품이 예를 들면 포장 박스가 붉은색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붉은 자켓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으셨을 때는 사실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품이 두드러지지 않겠죠? 또 배경이 흰색인데 쇼호스트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 역시나 NG 컷이죠. 보통 TV 홈쇼핑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선호합니다. 무난하게 느껴지는 화면 구성이 되니까요.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작은 화면 안에 포인트가 되게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한 단색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댓글은 하얀색 자막으로 올라가게 되죠. 쇼호스트가 연한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는 좀 더 진한 색을 입었을 때 그 댓글이 화면에 더 선명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커머스 온에어. 네, 생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과연 언제 입장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고객들은 관심 있는 방송을 미리 알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시작되기 5분 전, 10분 전, 혹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그 알림 신청을 한 고객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 메시지를 확인한 고객들은 바로 입장을 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입장 시간은 다 제각각 달라요. 따라서 방송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사실은 큰 비중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미리 앞전에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덜 중요한 이야기들로 꾸미기보다는 방송이 시작되고 1, 2분 정도는 그냥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 이른바 고객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대면 만남이지만 대면 못지않게 인간적인 면을 어필해야 되는데 고객이 좀 더 많이 모였을 때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좀 더 많은 고객이 참여했을 때 전달하시는 게 좋겠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냥하고 밝게 인사 나누면서 저희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쇼호스트도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고객들도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재치 있는 닉네임 많거든요. 기억하셔도 좋고요.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닉네임을 불러주며 대화하면 효과적으로 고객과 유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그 많은 내용을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제대로 명확하게 얘기할까 싶어서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본을 작성하지 마세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적혀진 대본을 보는 순간 경직되기 마련이에요. 왜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왜 희곡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연기도 아닌 것이 책을 읽는 것도 아닌 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따라서 문장으로 만든 대본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방송 순서 위주로 큐시트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 본인이 준비한 방송이니까 힌트처럼 그 단어를 보면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자유롭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는데요. 너무나 계획에 맞춘 대로 짜맞춘 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라이브 방송의 느낌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간단하게 큐시트 위주로 작성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니 오늘도 써먹을 수 있는 진행 공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진행 공식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네, 바로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브 커머스 진행 순서. 보통 이 순서를 익히지 않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려고 하시면 1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1시간을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은 한 1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고객이 동시에 입장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5분 됐을 때, 누구는 15분 됐을 때, 20분 됐을 때 서로 고객들이 들락날락하는 자유로운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했을 때 어느 순간에 들어오든 그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행 공식을 전략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오프닝입니다. 자, 오프닝.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오프닝은 보통 한 1, 2분 정도 할애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쇼호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이 시간대에 고객님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안부를 묻고 단골 고객이 입장하신다면 아는 척도 해주시고 고객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댓글 읽기입니다. 반갑게 고객을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고객이 입장했다고 해서 바로 댓글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고객은 댓글을 꼭 남기죠.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이때 그 금쪽 같은 댓글을 놓치지 마세요.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시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 3, 4분 정도 지났을 즈음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낌없이 알려주는 알리스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 나누시면 되고요. 뭐 본명이든 닉네임이든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그 후에 다시 한번 댓글 소통이 이어지면 좋은데요. 인사를 나눴으니까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고객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니즈 환기입니다. 니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이쯤엔 다 알겠지. 말복인데 삼계탕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필요성 알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다 아는 내용 같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고객들의 생각을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계절 니즈, 시간 니즈, 상황 니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품이 고객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유를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또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나가기 싫으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자니 배달비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기다리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상품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3분 이내 요리가 완성되는 밀키트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 니즈 멘트를 앞서 언급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준비한 상품의 조건을 정리하셔야 되는 순간인데요. 요거는 소개하기 부분에 들어가겠죠. 구성도 소개해 주시고요. 가격, 오늘의 이벤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정보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때 판넬을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10가지도 많습니다. 서너 가지, 핵심이 되는 강력한 키워드 위주로 특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유명 브랜드라면 브랜드 소개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브랜드의 역사, 40년 역사와 전통 이런 부분이 이때 들어가는 멘트고요. 수상 내역이 있을 수 있죠. 5년 연속 소비자 만족 브랜드 1위 이러한 내용이 이 앞부분에 들어가면 좋고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브랜드가 그 자랑할 만거리가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상품 설명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소개를 한다라고 순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겉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옷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외양부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색상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되는 보통 USP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셀링 포인트에 맞춘 특장점 서너 가지를 언급해 주세요. 그 다음 활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활용법은 검색한다고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때 쇼호스트가 남들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라던가 활용법, 체험담을 소개해 주시면 좋으세요. 예를 들면 먹는 법, 입는 법, 사용하는 법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쇼호스트가 자기가 사용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러한 구체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거죠. 좋은 점 위주로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정리에 들어갑니다. 쇼호스트의 자기 체험 스토리 다음에 조건 정리가 바로 들어가 줘야 고객이 저렇게 좋구나. 나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중도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 조건 정리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고객은 또 사야 되겠다라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 스토리 다음에는 반드시 조건 정리, 가격, 구성 소개로 이어가 주세요. 구성, 가격, 오늘의 혜택 이 부분을 꼭 연이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송도 역시나 큰 혜택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순서가 와야 될까요? 네,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게 댓글 소통인데요. 고객들이 주문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다 보면 고객들은 주문할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계속 귀를 쫑긋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댓글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뒤늦게 방문한 고객들은 앞서 얘기했던 걸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구매했다라는 의견을 주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때 고객 후기를 소개하는 것도 좋아요. 댓글이 많은 방송도 있지만 댓글이 좀 빈약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 마냥 댓글을 기다린다고 침묵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고객 후기를 소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신상품인 경우에는 본인 쇼호스트의 그 경험담을, 체험담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셔도 좋죠. 라이브 커머스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방송입니다. 내가 5분 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해도 되나?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자주 얘기할수록 좋습니다. 고객은 언제 방문했는지 모르거든요.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듣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시간 방송을 한다고 해서 1시간 새로운 얘기로 기승전결 1시간을 꾸밀 필요는 없어요. 15분 단위로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반복 한 4번 정도 15분씩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부담 없으시죠? 그 15분 방송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진행 공식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풍성한 멘트거리를 준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15분 한 구간이 끝나면 그다음 이어지는 멘트는 뭘까요? 네. 반복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고객 니즈로 언급이 되고요. 특장점, 댓글 소통, 상품 소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송 시간이 누적이 됨에 따라서 고객 댓글 반응도 더 크게 일어날 거고 고객이 궁금해하는 문의 사항도 댓글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방송 진행을 하셔도 좋죠.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구성 방식이 좀 이상하다, 낯설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경험이 많은 저도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때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환경을 이해하시면 이 공식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시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자신감이 조금은 생겼을 것 같아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쇼호스트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